우리 역사에서 가장 아픈 장면 중 하나를 떠올리면 흔히 정신력의 패배를 이야기하곤 하죠. 하지만 만약 그 원인이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우리 역사상 가장 굴욕적인 순간으로 기억되는 삼전도의 굴욕을 과학이 여는 새로운 렌즈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장면이죠. 1637년 인조는 청나라 태종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이 모습은 수백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패배와 굴욕의 상징으로 아주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두고 정신력이 부족했다거나 외교에 실패했다고 기억해왔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이 비극의 진짜 원인이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면 어떨까요? 꺾인 것이 병사들의 정신력이 아니라 당시 최첨단을 달리던 과학기술의 격차 때문이었다면요. 자, 지금부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시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굴욕적인 사건의 이면에는요, 우리가 미처 몰랐던 과학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실 전쟁은 눈에 보이는 칼과 창으로만 싸우는 게 아니었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기술의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압도적인 격차를 세 가지 핵심 과학 분야를 통해서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전쟁의 결과를 결정지은 세 가지 과학 원리, 바로 물리학, 화학, 그리고 생물학입니다. 이 세 개의 전선에서 대체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선으로 가볼까요? 청나라가 어떻게 조선의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렸는지 그 파괴의 방정식을 물리학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이 홍위포라는 이름의 대포가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대포가 아니에요. 청나라의 기술적 우월함을 물리적으로 증명해 보인 그런 존재였던 거죠. 자,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홍위포가 왜 그렇게 강력했는지 그 원리가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첫째, 포신 설계부터가 달랐어요. 기존 대포보다 훨씬 길고 두껍게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견딜 수 있게 한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둘째, 이 설계 덕분에 화약이 터질 때 나오는 그 폭발가스를 포신 안에 훨씬 더 오래 가둬둘 수 있게 된 겁니다. 압력이 확 올라가겠죠?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높아진 압력은 포탄이 날아가는 속도, 이걸 초구속도라고 하는데 이걸 말도 안 되게 높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합쳐지니까 바로 성벽을 그냥 무너뜨려버리는 엄청난 충격량이 만들어진 겁니다. 정말 물리학의 원리가 그대로 무기가 된 거죠. 그 결과는 정말 치명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물리학으로 무장한 압도적인 운동 에너지 앞에서 조선이 자랑하던 견고한 요새도 정말 속수무책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과학전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전쟁의 향방을 가른 아주 결정적인 차이, 바로 폭발의 연금술, 화학입니다. 양국의 화약 기술을 한번 직접 비교해 보시죠. 조선의 화약은 고운 가루 형태에 의존하다 보니까 순도도 낮고 연소 효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청나라는 훨씬 발전된 화학공학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정적인 포인트는 이겁니다. 청나라는 순도 높은 질산 칼륨을 사용해서 폭발에 필요한 산소를 아주 원활하게 공급했고요. 또 입상화, 그러니까 활약을 알갱이 형태로 만들어서 연소 효율을 극대화시켰습니다. 바로 이 화학적인 우위가 대포의 사거리와 파괴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과학의 기동입니다. 이건 무기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혹독한 겨울의 공성전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 생존의 기술, 생물학입니다. 이 전쟁은 사실 적군하고만 싸운 게 아니었습니다. 영화의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질병과의 싸움,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생물학적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이 두 이미지가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왼쪽에 고립된 조선군과 오른쪽에 철저히 무장한 청나라 군인의 모습. 이건 단순히 군복의 차이가 아닙니다. 보급, 방한 대책, 그리고 병사 개개인의 생물학적 회복력에서 얼마나 큰 격차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전문가들은 당시 조선군이 처한 상황을 생물학적 재앙이라고까지 정의합니다. 부실한 의복과 식량, 의약품 부족이 군대의 전투 능력을 그냥 뿌리부터 붕괴시킨 겁니다. 결국 이 생물학적 약점은 홍위포의 파괴력만큼이나 치명적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살펴본 이 세 가지 과학적 실마리들을 하나의 결론으로 엮어보겠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이 하나의 공식으로 귀결됩니다. 홍위포의 물리학, 화약의 화학, 그리고 생존의 생물학. 이 세 가지의 과학적 우위가 결합되어서 당시 조선으로서는 결코 극복할 수 없는 결정적인 격차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삼전도의 굴욕은 압도적인 과학기술의 격차가 한 국가의 운명을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냉엄한 역사적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역사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17세기의 홍위포와 화약이 있던 그 자리에 지금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날에 보이지 않는 과학 전쟁은 과연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이 질문을 남기며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